자, 그래서 게시판 기능을 만들어 볼 거고요. 왜 웃지?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보드라는 이름의 앱을 추가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DB 연결을 할 거면 앱을 추가해 준 다음에 config settings.python 파일에서 installed 앱 부분에다가 앱 이름을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돼요. 추가를 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보드에 모델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저는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언제 만들었지?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게시판에 이제 게시글, 이 모델이 게시글 하나하나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름을 포스트라고 해줬고요. 장고에 만들어 놓은 이 모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안에 이렇게 타이틀 컨텐츠 크리에이트 데이트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장고에서 제공해주는 타입들, 뭐 정확히 얘기하면 객체죠. 그래서 문자를 저장할 때 쓰는 거, 문자열을 저장할 때 쓰는 거, 날짜나 시간 같은 걸 저장할 때 쓰는 거, 용도에 맞게 이렇게 생성을 해놨어요. 캐릭터 필드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맥스랭스를 지정해 주시고요. 텍스트 필드는 제한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긴 내용도 저장을 할 수 있어요. 데이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날짜나 시간은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계산해서 넣어주기 힘드니까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현재 시간이, 이 데이터가 저장될 때 현재 시간이 들어가게 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좀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게 되면 항상 두 가지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make migrations랑 migrate라고 하는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python manage py make migrations 하고서 보드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돼요. 보드를 쓰게 되면 보드만 확인을 하고요, 안 써주게 되면 그냥 우리 앱들 전부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지금 create 모델 포스트라고 하는 모델이 만들어졌다라고 장고가 인식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migrate까지 써줘야 DB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 DB는 보드에 포스트라고 하는 테이블이 없었지만 migrate 명령어까지 쳤기 때문에 새로 고침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드에 포스트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기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 기능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 create부터 할게요.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저장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양식을 만들어주고, 이 양식에 맞게 입력을 받아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요 양식 같은 경우에는 폼이라고 하는, 모델 폼이라고 하는 장고의 클래스를 이용을 하는데, 따로 파일 만들어서 정리하는 게 편하니까 파일을 만들게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앱에다가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폼즈라고 하자. 폼즈라고 할게요. 여기에다가 요 코드를 짜 넣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포스트 폼 해가지고 폼즈 모델 폼, 마찬가지로 모델 폼이라고 하는 장고에서 만든 코드를 상속받아 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고에서 만든 요 폼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폼이라고 하는 애를 임포트 시켜 놔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내부 클래스로 이렇게 어떤 모델을 기반으로 양식을 만들 건지, 저는 포스트죠, 포스트 써주시고, 요 포스트는 모델.python 파일에 있으니까 요것도 또 임포트 시켜 주셔야 되죠. 모델 안에 들어있는 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임포트 해주고, 그 다음에 fields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자한테 뭐뭐를 입력 받을 거다 라고 하는 이 모델 안에 만들어 놓은 변수 이름들을 써주면 돼요. 근데 아까 모델 안에 이렇게 타이틀 컨텐츠 크리에이트 데이트 만들었는데 이 두 개만 입력받고 이건 자동으로 현재 시간이 들어가게 설정을 해놨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따로 입력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입력받게 타이틀 컨텐츠를 여기다가 써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폼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기초 때 했던 URL 만들고 뷰 만들고 템플릿 만들고 요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URL 먼저 만들면 저는
뭐 보드 밑에 create라고 한번 해볼 거고, create. 그래서 함수도 create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쓰기부터 만들어 보면은 여기 함수에 create 함수를 만들 거고요. 여기는 register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create라고 할게요. 그래서 안에 코드는 다 필요 없고, 요거 그대로 만들 겁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나한테 이 함수를 실행할 때 메소드가 get방식이면 어떻게 처리를 할 거고, 메소드가 포스트 방식이면 어떻게 처리할 거다 라고 코드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get방식으로 요청을 하면 보드 밑에 create.html 페이지를 띄워줄 거고요. 포스트로 요청을 하게 되면 HTML 페이지를 띄워줄 수도 있는데, 뭐 게시글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띄워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지금은 일단 다른 곳으로 보내줘 버릴게요. 다른 곳으로. 아니다, 요거 이따가 하자. 아니다, 그냥 하자. 어디로 보내줄까? URL이 어디 있나? ABC 이런 거 있죠, 저. 네. 여기로 보내줘 버릴게요. 리다이렉트도 임포트 해줘야 됩니다. 임포트. 요거 아까 연습했던 이런 쓸모없는 애들은 다 지울게요. 지우고, URL도 쓸모없는 URL들 다 지울게요. 요렇게. ABC로도 못 가잖아. 어드민으로 가라고 할게요, 지금. 자, 이렇게 만든 상태. 요게 일단 기본 틀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써 넣고 싶은 코드를 이 부분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일단 get방식으로 요청했을 때 사용자한테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주고 싶어요. 우리가 만든 폼을, 그 폼을 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아까 만든 클래스에 객체를 생성을 하시고요. 자, 뭔가의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걸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아까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은,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 주고 싶으면 딕셔너리 형태로 준다 그랬죠. 그래서 키를 그냥 변수 이름으로 하고, 값을 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객체로 해서 요 컨텍스트를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아까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 주는 게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드 밑에 크리에이트니까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 폴더 밑에다가 보드라고 하는 폴더를 따로 만들고, 여기에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HTML 페이지를 만들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뚫어놓고 뷰에서 이렇게 담아준 거를 채워 넣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저는 요 변수 이름이 포스트 폼이었으니까 변수 이름을 이렇게 쓸 건데, 이게 입력 양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확인해보면 페이지가 뜨긴 할 건데, 입력한 걸 다시 서버로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폼 태그를 만들어 줄 거예요. 폼 태그. 이렇게 폼 태그는 버튼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저장, 그 다음에 보안상의 이유로 CSRF 토큰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액션이라고 하는 속성이랑 메소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메소드는 포스트로 할게요. 액션은 어디로 데이터를 보내라 URL을 지정을 해주는 거였고, 저는 그냥 보드 밑에 create 요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드 밑에 create라는 URL을 get 방식으로 접속하게 되면 페이지가 뜨게 되는 거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보드 밑에 create라는 곳을 포스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똑같이 이 함수가 실행되긴 하는데, 이 if문이 동작해서 이 밑에 코드가 동작이 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코드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코드를 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폼을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어있는 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비어있는 폼이 아니라 사용자가 아까 데이터를 이렇게 보낸다 그랬죠. 리퀘스트에 포스트면 포스트, 이렇게 여기서 get 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 폼을 쓰게 되면 굳이 그렇게 get을 이용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받아올 필요 없고요. 이렇게 알아서 전달만 해주게 되면 세팅돼야 되는 변수에 알아서 세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넣어주고 포스트 폼에 isValid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입력 값들이 제대로 잘 입력이 됐는지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if가 true가 되게 되면은 참이 되게 되면 모든 걸 다 잘 입력을 한 거고, 이 상태에서 폼에다가 세이브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돼요. 근데 데이터 저장하기 전에 뭐 확인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commit false 해가지고 커밋이 이제 적용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기 전에 이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얘를 한번 이런 데서 원래 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if 하거나 아니면 여기 안에 데이터를 어떻게 바꾼다거나.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저장을 할게요. 요렇게 까지 해놓으면 데이터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서버를 실행해가지고 뭘까? 모델폼 필드즈 모델폼 어디 뭐 잘못 썼나? FIELD인데 오타 있네요. 필드즈. 네. 그래서 다시 실행 좀 하고, 자 오타 없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아니라 보드에 create URL에 이렇게 직접 쓰면은 get 방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11111 이렇게 게시글을 저장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동작을 했을 거기 때문에 뷰에서 포스트 방식에 해당하는 이 if문에서 리턴해주는 요거 리다이렉트 어드민 페이지로 지금 보내버렸죠. 그래서 실제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이렇게 실행해보면 되는데, 쿼리는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11에 111이라고 이렇게 제가 저장한 게 DB에 잘 저장이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저장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죠? 데이터 불러오기네요. 목록을 만드는 건가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뷰 바로 만드네요. 뷰 URL부터 만들지 않고 뷰부터 만드네요. URL부터 만들게요. 여기 아마 다음이 URL 만드는 걸걸요. URL. 그래서 URL에다가 또 하나 만들고 보드 밑에 리스트라고 할게요. 리스트. 함수 이름도 리스트라고 할게요. 그럼 뷰에다가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df 리스트 리퀘스트 하고 포스트 하고서 자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여러 개를 가져올 때는 뭐 여러 개든 한 개든 가져올 때는 내가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은 모델에 오브젝트즈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요게 그 ORM에서 사용되는 그런 매니저 객체인데, 얘 그냥 이런 객체가 있어요. 얘한테서 all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갖고 오는 거고요. get 해가지고 특정 조건을 넣으면 하나만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부 다 가져오려는 거니까 all 한번 해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다시 사용자한테 클라이언트한테 줘야 되니까 또 똑같이 딕셔너리로 이걸 담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 전달하는 건 지금 계속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를 만들어 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보드 밑에 list.html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요 컨텍스트를 담아 줄게요. 요렇게. 여기랑 코드가 조금 다른 거는 그냥 얘를 변수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지금 오더 바이를 추가했냐 안 추가했냐 요거 정도죠. 일단 데이터가 잘 담기나만 좀 볼게요. 그래서 보드 밑에 list.html을 만들어 줘야 되고, 여기에 지금 뷰에서 포스트라는 키로 포스트즈라고 하는 키로 데이터를 담았으니까 여기에 뚫려있는 그 틀을 또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스트즈는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포스트 즈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저장이 돼요. 리스트 안에 포스트 1, 포스트 2 이런 식으로 포스트라고 하는 모델의 객체가 리스트 안에 여러 개 저장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리스트인 거죠. 리스트. 그래서 여기서 보여줄 때 파이썬 문법처럼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포스트 즈에 들어있는 포스트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이거 파이썬 문법이랑 비슷하죠. 이 변수에 리스트가 들어있으니까 리스트 안에 있는 거 하나씩 꺼내면서 반복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반복문에 출력할 때 포스트 안에 들어있는 아이디랑 포스트 안에 들어있는 뭐 타이틀 정도만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드에 리스트 했을 때 이렇게 1번 글 111 이렇게 확인 가능하죠. 다시 게시글을 좀 써보면 뭐 2번 글 막 내용 쓰고 저장. 그러면 다시 리스트 갔을 때 2번 글도 나오죠. 요거를 개행을 좀 해줄게요. 아이고, 요렇게 개행을. 자, 근데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쓴 게시글이 밑에 나와야 되고 나중에 쓴 게시글이 위에 나와야 되니까 정렬을 좀 시켜줄 건데,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정렬을 할 수 있어요. order by 해서 id라고 하는 속성 값을 기준으로, 변수 값을 기준으로 할 건데 마이너스를 붙이면 역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최신 글이 위에 있고 나중 글이 아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리스트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예쁘게 출력하려고 요렇게까지 했나 보네요. HTML 페이지를. 요건 HTML 페이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말고 나중에 따로 또 예쁘게 만들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불러오기, 특정 게시글 하나만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랑 비슷합니다. 리드라고 할 거고요. 얘는 all이 아니라 get을 써주시면 돼요. get 하고서 뭐 id는 뭐 1번 게시글을 지금 가져오게 해볼게요. 하나니까 변수 이름을 포스트로 해줄게요. 포스트 요렇게 하나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read.html 페이지 반환해주게 하고, 여기 read.html 파일 생성을 할게요. read 여기다가 만약에 포스트라는 변수의 값이 잘 들어있으면 포스트에 뭐 타이틀과 포스트에 컨텐츠를 출력해라, 제목하고 내용 출력해라,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뷰 만들었으니까 요거 URL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리드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럼 바로 확인해 볼게요. 리드 하게 되면은 리드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죠. 요게 복붙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URL 복사했더니 리드라고 하는 URL로 접속했을 때 보드의 뷰에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 실행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리스트 실행한 결과랑 똑같아지는 거죠. 요 리스트를 실행한 결과랑. 그러면 이 파트에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리드를 호출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URL 파일 보고 리스트 호출했을 때 뭐가 되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리스트 함수가 아니었는데 내가 뷰에서 실행하고 싶은 건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리드로 잘 고쳐줘야겠죠. 고쳐줬으면 돼야죠. 왜 안 되죠? 보드에 리드 했어요. 요것도 안 고쳤네요. 다시 돌려놨네. 리드 요렇게 그러면 제목 내용을 제가 111 이렇게 써놔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근데 게시글을 조회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1번 글만 항상 조회되는 게 아니라 1번 글이면 1번 글, 2번 글이면 2번 글 이렇게 조회가 돼야 되는데, 제가 코드에다가 1번 글이라고 이렇게 박아버렸으니까 지금 1번 글만 계속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1번 글인지 2번 글인지 3번 글인지 이 번호를 전달받게 해가지고 여기를 그 전달받은 변수로 넣어줘서 뭐 1번 글 요청하면 1번 글이 뜨고 2번 글 요청하면 2번 글이 뜨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전달받을 때 get 방식을 써도 되는데 좀 더 세련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이 URL에다가 직접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read 뒤에다가 숫자형 타입으로 BID 게시글 번호를 이렇게 받아오겠다. 요거는 변수입니다. 변수. 그 변수 이름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래서 BID로 전달을 받겠다라고 한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뷰에서 BID를 전달받으려면 이 리퀘스트 뒤에 매개 변수를 하나 더 써주면 돼요. 그럼 이 BID가 사용자가 입력한 URL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BID가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이 1 대신에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할 때 1번 글 요렇게 뒤에다가 리드 뒤에 1 하게 되면 1번 글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2 하게 되면 2번 글이 보여지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리드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다 똑같이 돼 있죠. 됐고, 데이터 삭제 같은 경우에는 뷰부터 여기서 계속 한 장을 만드네요. 딜리트 함수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와서 딜리트라고 하는 메소드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게요. 바로 똑같이 숫자 하나 전달받아서 가져와서 요걸 사용자한테 전달해주는 게 아니라 딜리트 메소드를 그냥 이렇게 호출하면 해당 게시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삭제하고 난 다음에 굳이 뭐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페이지를 보여줘도 되지만 그냥 저는 게시글 목록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 버릴게요. 리다이렉트. 요거 곧 고쳐야겠다. 게시글 작성했을 때 제가 어드민 페이지로 가게 했는데 그냥 얘도 게시글 작성하면 게시글 조회 페이지로 가게 할게요. 게시글 번호가 이렇게 입력이 되게 게시글 조회 페이지로 가게 했고 아무튼 요게 삭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게시글을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1번 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URL 아직 안 만들었죠. 이거 함수 만들었는데 함수 이름 이것도 안 고쳤고 안 고친 게 맞네. 요 함수 실행하게 이거 URL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보드 밑에 딜리트라고 할 거고 마찬가지로 숫자 하나도 같이 전달받게 할 거고 이때 딜리트 함수 실행되게 할 거고. 그래서 1번 게시글이 있는데 딜리트 해가지고 1번 게시글 삭제하게 되면은 지금 이거 목록 페이지인데 2번밖에 없죠. 제가 글을 좀 몇 개 더 써놔야 될 것 같아요. create 333 333 여기에 슬래시가 빠졌네요. 뷰에 create 했을 때 리드 하고서 숫자 3이 바로 와가지고 지금 URL 이상하게 가졌죠. 여기 뒤에 슬래시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리스트 가보면 지금 3번 글 있고 여기서 다시 444 444 444 그러면 지금 게시글 몇 개를 좀 써놨어요. 지금 3번 글 다시 삭제해 볼게요. 그래서 딜리트 슬래시 3번 하게 되면 3번 글만 이렇게 삭제가 되더라. 그래서 간단히 삭제도 구현을 했고요. 자, 수정입니다. 수정은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랑 데이터를 작성하는 거랑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데이터 조회하는 게 하나 들어가게 되고요. 요거는 데이터 작성이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됩니다. 요거 템플릿 PPT에 있는 코드랑 조금 다르게 했어요. 수업 때는. 그래서 아무튼 수정하는 거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업데이트라고 한번 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몇 번 게시글을 수정할 건지 번호를 전달받게 할 겁니다. 그래서 뷰 만들었으면 URL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업데이트라고 할 거고요. 업데이트. 자, 그럼 뷰에서 어떤 걸 하나 전달받았고 이랬을 때 게시글을 일단 하나 조회를 했어요. 이렇게 조회하고 난 다음에 삭제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용자가 요청한 게 메소드가
계시면 어떻게 할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사용자가 요청한 게 포스트면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get 방식으로 요청했으면 일단 또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줄 건데, 입력 양식 데이터 저장할 때 썼던 거 그냥 그대로 쓸 거예요. 타이틀 컨텐츠 입력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어있는 입력 양식이 그냥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래 썼던 글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 양식의 객체를 생성할 때 그냥 객체를 생성해 주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라고 객체 요 변수의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지금 데이터 조회를 여기다 해놨죠. 그래서 조회한 내용이 입력 양식에 다 들어가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작성을 해줘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일단 입력 양식이 제대로 되나 확인을 좀 해볼까요? 양식이 제대로 되나? 그래서 업데이트 들어가 볼게요. 업데이트 4번 들어가게 되면 입력 양식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잘 써져 있죠. 그래서 get 방식은 제대로 잘 동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 방식까지 좀 처리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살짝 될 것 같긴 한데, 자, 기존에 게시글이 이렇게 양식에 채워져 있을 때 사용자한테 전달받은 데이터는 리퀘스트에 포스트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 양식에다가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걸 덮어 써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PPT의 코드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로 이즈밸리드 유효한지 확인해보고, 유효한다 라고 하면은 저장시켜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 에러가 날 거예요. 에러가 왜 나냐면 지금 보드에 크리에이트를 그대로 썼거든요. 요 보드의 크리에이트 페이지가 제가 폼 태그에 액션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요게 업데이트 쪽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트 쪽으로 무조건 가져요. 그래서 요거 액션을 없애줄게요. 액션이 없으면 현재 접속한 URL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페이지를 띄웠다, 업데이트에 4 요거를 했다 라고 하면은 똑같이 포스트 방식으로 이 URL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44의 내용을 5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제목이니까 이렇게 뜨는데 리드 해서 4번 게시를 가보면 5번으로 바뀌어있죠. 그래서 수정까지 지금 다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활용 5번 PPT까지 적용을 좀 한 거고요. 이어서 쭉 하고 볼게요. 사용자 관리. 자, 회원가입부터 구현을 할 겁니다.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유저라는 앱에다가 구현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앱 추가합니다. 파이썬 매니지 파이 스타트 앱 유저라고 하는 앱을 추가를 할 거고요. 유저라는 앱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회원가입 뷰 코드부터 만들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습관은 URL 먼저 만들고 뷰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습관대로 할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패스 복붙하자. 패스 유저 밑에 사인업이라고 할 거고, 회원가입할 땐 뭐 몇 번 사용자인지 이런 거 입력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유저 밑에 뷰 밑에 사인업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요 유저의 뷰 파일은 이렇게 임포트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유저의 사인업으로 접속하면 유저 밑에 뷰 밑에 사인업이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되게 할 건데, 유저 밑에 뷰 밑에 사인업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놔야겠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 틀이 될 거고,
여기 보면 이제 겟 방식으로 왔을 때는 사용자가 회원 가입할 수 있는 양식을 보여줘야 되고, 포스트 방식으로 하게 되면 또 데이터가 DB에 저장이 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게시글 저장이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메소드를 겟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폼을 보여줄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했으면 실제 저장하는 그런 코드를 써줄 거고, 여기도 조금 코드가 달라요. 근데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 양식을 직접 만들어 줬는데, 유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형식이 회원 기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이트든 대부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장고에서 이런 기능을 미리 만들어 줬어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유저 크리에이션 폼입니다. 유저 크리에이션 폼. 그래서 굳이 우리가 폼을 만들어 줄 필요 없이 이렇게 임포트만 시켜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요거를 사용자한테 전달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사인업 폼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요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전달해 주려면 뭐 컨텍스트로 항상 딕셔너리 형태의 변수로 만들어서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담아서 리턴 렌더 해가지고 유저 밑에 signUp.html에다가 이 컨텍스트를 담아 줄 거예요. 요렇게 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이렇게 띄우게만 할게요. 그래서 일단 get이 제대로 동작하나 볼게요. HTML 페이지 만들어 줘야겠죠. 템플릿 밑에 필요 없는 파일들 좀 지울게요. 유저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지금 signup.html이라는 걸 만들고, 제가 지금 여기에 사인업 폼이라고 하는 요 키로 입력 양식을 담아줬으니까 여기에 그 뚫린 내용을 만들어 줘야겠죠. 퍼즐 조각이 들어갈. 잠깐 실행 확인을 좀 해보자면 뭔가 굉장히 빠진 느낌인데, 사인업 들어가면은 요 입력 양식이 이렇게 뜬다라는 거죠. 자, 근데 입력 양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력만 할 수 있는 양식이고, 이걸 서버로 다시 우리가 입력해서 보내야 되니까 얘를 또 폼 태그를 만들어 줘야 되죠. 폼 태그로 감싸고, 메소드는 포스트로 하고, 폼 태그로 보낼 때 보안상의 이유로 CSRF 토큰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버튼도 만들어 줘야 되고, 버튼은 회원 가입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입력 양식은 만들었고, 그래서 이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면 액션이 없으니까 현재 위치한 이 똑같은 URL 유저 밑에 사인업이라고 하는 URL로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할 거고, 그러면 유저 밑에 사인업에 사인업이라고 하는 함수 실행하게 해놨으니까 이 함수가 아니고 요 함수가 실행이 될 건데 포스트 방식으로 실행이 될 거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회원 가입하는 코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네요.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전달받을 때 폼을 이용하면은 거기 매개 변수에다가 그냥 넣어주면 알아서 변수들 세팅돼야 되는 게 세팅이 된다 그랬죠. 전달을 받았고, 얘가 is valid 한지 확인을 해보고 유효하다라고 하면은 세이브. 근데 컴밋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저 모델이 하나 생기게 됐을 때 요걸 세이브 해주게 되면 된다. 그러면 회원가입이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모델을 만든 적은 없어요. 우리가 장고에 있는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모델을 만들면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이 유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장고를 맨 처음에 생성했을 때,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 여기 들어있어요. 장고 컨트리뷰트 어스라고 하는 이 어센티케이션, 이 부분에 유저 모델이 들어있게 됩니다. 유저 모델이 들어있게 돼요. 그래서 그 모델이 맨 처음에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이미 적용이 돼 있어요. 여기 어스라고 하는 앱의 유저라고 하는 모델, 요거. 그래서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이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고요. 회원가입을 한번 좀 해볼게요. 회원가입이 완료되고 하면은 지금 로그인 페이지가 없으니까 리다이렉트 시켜서 게시판 목록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해보자. 그래서 유저 01이라는 이름, 제가 패스워드를 간단한 걸로 해볼게요. QWER 이렇게 하고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리다이렉트는 되긴 됐는데 아마 회원 가입이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어스 유저 테이블을 확인을 해보면 데이터 들어간 게 없죠. 지금 이 패스워드를 똑바로 입력을 안 해서 그래요. 여기 보면 패스워드도 복잡하게 해라, 이런 것들도 검증을 다 해주는 겁니다. 제가 복잡한 패스워드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졌죠. 유저 01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복잡한 패스워드를 썼는데, 패스워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가 그냥 그대로 저장되면 안 되고 이렇게 암호화돼서 저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암호화까지 돼서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이렇게 또 간단하게 구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로그인 기능을 또 구현을 해볼 건데 똑같습니다. 비슷하니까 거의 복붙을 해버릴게요. 그냥. 자, 얘는 로그인 이라고 할게요. 하지 말까? 로그인이라고. 마이 로그인이라고 할게요. 굳이 괜히 또 헷갈릴까봐. 자, 그래서 get 방식으로 하면 로그인 할 수 있는 양식을 보내줘야 돼요. 로그인 폼이라고 하는 걸 변수로 만들 거고요. 이 컨트롤이 좀 잘 안 눌리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장고에서 만들어준 어센티케이션 폼이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그래서 어센티케이션 폼 임포트 똑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임포트. 자, 임포트 했으면 똑같이 로그인 페이지에 이 로그인 폼이라고 하는 키 이름으로 컨텍스트로 담아줬어요. 그러면은 템플릿 유저 디렉토리 밑에 로그인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똑같은 양식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얘는 로그인 폼이었죠. 버튼은 로그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뷰 만들어줬고 하니까 URL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로그인 해서 로그인 함수를 실행하게 하면은 여기에 유저 밑에 로그인으로 갈 수 있겠죠. 왜죠? 제가 함수 이름을 myLogin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서 로그인 버튼 누르게 되면 똑같은 URL에 가니까 똑같은 함수 실행이 될 거고, 이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처리될 거예요. 이 부분을 코드를 또 이제 고쳐야겠죠. 여기가 포스트 방식이니까 이 코드를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로그인 폼으로 하고, 근데 로그인 폼은 다른 폼이랑 좀 특이하게 이렇게 리퀘스트랑 리퀘스트 포스트를 다 넣어달래요. 요거는 장고에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매뉴얼 페이지를 읽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입력 양식을 확인하고, 입력 양식을 통과하면 얘는 회원 가입을 시켜주는 게 아니니까 세이브를 해주는 게 아니죠. 로그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세션 방식이랑 토큰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션 방식을 일단 써볼 거고, 그 세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서버에다가 사용자가 로그인했다라고 하는 걸 저장해 놓는 건데, 요렇게 써주면 됩니다. 요렇게 us 로그인. 그래서 us 언더바 로그인이 아니야. 요게 아니에요. 로그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돼요. 여기서는 us 로그인이라고 해놨는데 왜 이렇게 해놨냐면, 제가 함수 이름을 로그인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장고에서 만들어 놓은 이 로그인이라는 이름이 두 개가 겹쳐요.
여기서 호출하는 로그인은 이 로그인이 아닌데 겹쳐서 저는 장고에서 만든 로그인 이름을 원래 어스 로그인이라고 바꿔서 썼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수업하면서 여기는 마이 로그인이라고 해놨죠. 안 겹치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로그인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리나? PPT에 있는 거대로 할까? PPT에 있는 거대로 할까요 그럼? 이렇게 어스 언더바 로그인. 그래서 요거를 임포트를 하려고 하면은 장고 컨트리브 어스의 로그인, 장고 컨트리브 어스의 로그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져오는데 이게 내 이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함수 이름이랑 겹치니까, 얘가 얘랑 겹치니까 여기서 그냥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버리면 얘가 지금 이거를 호출하는지 이거를 호출하는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얘 이름을 어스 언더바 로그인이라고 바꿔줘 버리고, 로그인 이렇게 바꿔줘 버리고, 여기서 호출하는 거는 이 로그인이 아니라 이 어스 로그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PPT에는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리퀘스트 전달해주고 로그인 폼에 get user 해서 이 사용자 정보를 불러와서 로그인을 시켜주면 되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로그인을 구현을 했습니다. 뭔가 에러인데 마이 로그인, 요거 URL에 아까 마이 로그인이라고 해놨죠. 요거 로그인으로 바뀌었으니까 로그인을 꽂혀놓고, 자 이렇게. 그래서 방금 이렇게 막 에러 메시지 나오고 하면 이 메시지를 좀 읽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유저 01에 패스워드를 이렇게 해서 해놨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눈에 안 보이죠. 원래 확인을 할 때는 여기 웹브라우저의 왼편에, 주소창 왼편에 쿠키라는 걸 확인해 보면, 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션 아이디라는 게 발급이 돼요, 로그인을 했을 때. 그래서 요 세션 아이디가 이렇게 복잡하게 내용이 뭔가 들어가 있으면 로그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눈으로 좀 더 보기 쉽게 표시를 좀 해줄게요.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데 로그인하면 로그인 됐다라는 정보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거를 여기다가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보드의 리스트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줄 거예요. 만약에 리퀘스트의 유저의 is 언더바 어센티 kt 든가 kt 든가 k트인가 and if 만약에 로그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용자 정보를 출력을 해주겠다. 요렇게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사용자 정보 유저 01로 로그인했으니까 이렇게 뜨죠 지금. 그래서 계행들을 좀 다 해줄게요. 제가 만약에 유저 밑에 사인업 해가지고 유저 02 유저 02로도 회원가입해보고 로그인 해볼게요. 지금 그래서 유저에 로그인 해가지고 유저 02로 다시 로그인을 해보게 되면 여기가 유저 02로 뜨죠 이제는. 이렇게 그래서 로그인한 정보도 띄우는 것까지 했습니다. 저 내용은 PPT에는 없네요. 요거 정도는 PPT에 지금 없네요. 근데 요런 거는 사실 템플릿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막 몰라도 된다 그랬죠. 요건 리액트에서 나중에 따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찾아보면 돼요. 장고 HTML 페이지가 템플릿이라고 그랬죠. 템플릿에서 로그인 여부 확인, 이런 식으로 장고에서 로그인한 사용자 확인 어떻게 하는 거지 찾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라 나오네 했더니 요 코드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요렇게까지 했고, 로그아웃은 이렇게만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아웃은 뷰에다가 URL만 해서 만들어 줄게요. 요렇게 해서 get 방식으로 그냥 접속할 거니까 get만 만들어 줄 거고요. 함수 이름을 로그아웃으로 할 건데, 로그아웃 아까처럼 똑같아요. 로그인 이름이랑 똑같이 겹쳐버리게 돼요. 로그아웃이라는 이름이 장고에서 로그아웃이라는 요 함수를 만들어 줬는데 내가 로그아웃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버리면 요게 겹쳐버리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를 us 로그아웃으로 바꾸겠습니다. 로그아웃. 로그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호출만 해주게 되면 리퀘스트 넣어서 리다이렉트 해줄게요. 로그아웃 하면 뭐 보드의 리스트 페이지로 그냥 가시게 이렇게 할게요. 제가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유저 밑에 로그아웃을 가게 되면 URL 안 만들었죠. 지금 뷰 만들고 뷰 만들었는데 URL 안 했으니까 뭐 이런 에러 나죠. URL 내용 뜨죠 이거. 그러면 URL 파일 고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에러가 뭔가 뜨면 에러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로그아웃 함수가 실행이 될게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하면 지금 로그아웃 돼서 여기 로그인 됐다는 표시 안 뜨죠. 그래서 요 사용자 관리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4시까지 쉬었다 오시고요. 4시까지 쉬었다 오면 오늘 했던 내용이 아니죠. 어제 했던 내용이죠 이제. 아니 오늘 했나? 어제 했나? 게시판이랑 사용자랑 관계 맺어 주는 거. 오늘 아침에 복습한 리플라이 내용 한 거. 그걸 다시 여기서 게시판으로 다시 할 거예요.